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와 관련돼서 얼마나 우리가 이 강에 대해서 잘 배웠는지, 그래서 이 강 키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봅시다. 이 강에 대해서 키 핵심은 뭡니까? 법률행위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법률행위 종류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었습니까?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가 있었고, 대표적으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관계가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 특히 기억해달라는 것은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에 대해서 기억해달라고 그랬죠. 우리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는 뭡니까? 바로 주와 종의 관계, 그래서 소유권과 상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달라고 그랬고요. 물건과 물건적 청권의 관계,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과 대표적으로 담보 물건의 관계, 이 관계를 우리가 따져 두셔야 되고, 또 하나는 성역지와 요역지와 성역지의 관계, 이 관계를 따져주는 게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봤죠. 유상행위와 무상행위가 있죠. 그러면 유상행위, 무상행위. 그러면 무상행위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무상계약으로 연결되니까 정여와 사용대차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일단은 뭐예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관계. 이 관계를 우리가 따져두는 게 키 핵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강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법률행위가 뭐냐? 법률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그러면 이런 지문이 하나 탄생하더라도 자기가 뭐예요? 잘 기억해 둬야 돼요. 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다. 이런 의미가 떨어지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다. 이 지문은 X가 되죠. 왜? 법률행위 이꼴 의사표시는 아니라는 것, 요 기억을 해야죠. 법률행위는 곧 의사표시다 이러면 틀려요. 법률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한 요소 중에 하나는 법률 요건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법률행위는 법률 사실이 아니라 법률 요건이다. 그럼 이 지문에 대해서도 우리 법률행위 일반론과 관련돼서 많이 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행위는 법률 사실이다. 이런 것도 잘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법률 사실이다. 이러면 X가 돼. 법률행위는 법률 사실이 아니라 법률 요건이 된다라는 거. 이걸 이제 기반을 해야 되고, 대표적으로 법률행위는 준법률행위는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이 지문이 나오면 X죠. 그래서 법률행위 아닌 것. 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준법률행위는 물권 법률행위다. 이러면 X죠. 준법률행위라는 것은 법률행위 아닌 것이 법률행위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뭐라고 그랬죠? 1강에서 법률적 행위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거. 이 관계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두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하는 게 대표적으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관계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번에 한번 보죠. 자기의 소유물이 아닌 물건에 관해도 의무부담행위인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는 뭘 두어야 됩니까? 바로 의무부담행위라는 거예요. 의무부담행위라는 것은 이거는 바로 대표적인 채권행위가 되는 거야. 채권행위라는 것은 이행이 남는다 그래서 이행부담행위라고 그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채권행위는 가까운 관계에서 봐봐요. 갑이라는 집이 여러 간제가 있어요. 근데 을과 병을 계약을 체결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집에 대해서 뭐예요? 그러면 3월 2일 날 계약을 해서 6월 3일 날 넘겨주겠다라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을이 이 집을 언제 6월 3일까지 사서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채권행위의 개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행위란 의무부담행위로서 그러면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그러면 타인 걸림 매매도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돼요. 요즘은도 첫 강의 듣는 사람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소유물이 아닌 물건에 관해서도 의무부담인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또 하나는 처분권이 없는 자의 매매 행위도 유효하다는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번에 처분권이 없어 한 물권행위는 효력이 없다.
이 물건 행위는 대표적으로 처분 행위가 돼요. 처분 행위가 되죠. 이 처분 행위라는 것은 무슨 능력을 가져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처분 능력이 없다면 그거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처분권이 없어 한 물건 행위는 효력이 없다. 결론적으로 뭐에 효력이 없죠. 왜냐하면 물건 행위는 처분 행위로서 처분 능력이 있어야 되나 처분권이 없다면 그때 물건 행위는 효력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요 가로 1번과 관련돼서 요 4개의 지문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처분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처분 권한과 처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오케이. 자, 처분 행위는 이행에 문제가 남지 않는다. 오케이. 저당권 설정 행위와 지상권 설정 행위는 처분 행위다. 이게 대표적인 물건 설정, 물건 행위가 되거든. 그러면 저당권 설정 행위나 지상권 설정 행위는 처분 행위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물건적 합의 플러스죠. 이 행위라는 것은 물건 합의 플러스 뭐예요? 저당권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채권 양도는 이행에 문제가 남지 않는다. 그러면 이 채권 양도의 관계는 뭡니까? 이게 대표적인 준물건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준물건 행위라는 것은 물건이 아니지만 처분하는 행위. 대표적으로 이게 채권 양도가 되죠. 그러면 채권 양도는 이행에 문제를 남지 않는다. 그래서 뭐의 대표적인 채권 양도는 뭐가 된다? 준물건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세 번째 합의 해제 매매 계약은 모두 뭐라는 거다? 계약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24회 때 우리가 출제를 했죠. 합의 해제와 매매 계약은 모두 뭐예요? 결론적으로 계약이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단독 행위와 계약과 합동 행위 요 뭐예요?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나눈 게 바로 단독 행위, 합동 행위, 계약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건 행위와 대표적으로 물건 행위와 채권 행위, 이행 부담 행위와 그다음에 처분 행위가 있죠. 그러면 물건 행위와 채권 행위와 물건 행위와 준물건 행위로 나눠둔다라는 거. 특히 여기와 관련돼서 요거에 있는 지문이라도 요 3개 지문들 아주 중요한 키 핵심들이 돼요. 그래서 요 1번, 2번, 3번과 관련돼서는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 있죠. 마르고 닳도록 계속적으로 반복 학습해 둬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꼭 부탁해요. 그럼 만약에 이 키 핵심, 이 강의에 대해서 키 핵심을 이해했다면 우리 지금 이 강 기본세에 들은 강의는 어느 정도 90%는 이해했다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본 강좌와 그 다음에 키 핵심을 관련돼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강을 들었으면 그걸로 키 핵심을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놔야 된다는 거. 시험은 키 핵심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